속보입니다. LA 비버리 힐스에서 단 하루 만에 300억 규모 대저택 계약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MLS 최고 대우를 약속받았던 손흥민 선수가 단 한 통의 국제 전화를 받은 뒤 결정을 뒤집은 건데요. 그 전화의 주인공은 바로 그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이었습니다. 물질보다 무서운 것이 있다는 말 한마디가 미국 억만장자들을 왜 침묵하게 만든 걸까요? 저는 현지 스포츠 전문 기자로서 이 믿기 어려운 장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화려함을 거절한 진짜 이유, 그 뒤에 숨겨진 교만과 겸손의 진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따뜻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곳이 어딘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 계신 그곳에 행운이 가득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2025년 여름 저는 LA 국제공항에서 역사적인 순간을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LAFC 이적 발표 직후였죠. 수백 명의 팬들이 도착 게이트 앞에서 을 외치고 있었고 현지 언론들은 이를 아시아 황제의 할리우드 상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날 저녁 LAFC 구단주 레리 버그가 준비한 환영 만찬장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어요. 베벌리힐스 최고급 호텔 펜트하우스에서 열린 파티에는 할리우드 어급 배우들과 LA의 유명 인사들이 모였습니다. 손 선수, 당신을 위해 특별한 집을 준비했습니다. 레리 구단주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비버리힐스 최고의 대저택이에요. 3억 달러, 우리 돈으로 300억 상당의 집을 무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당신은 LAFC의 왕이니까요.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누구라도 기뻐할 만한 대우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손흥민 선수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지만 어딘가 어색해 보였어요. 정말 과분한 대우입니다. 하지만 이런 호화로운 대접이 정말 필요한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그의 말에 파티장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미국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반응이었겠죠. 누군가 300억짜리 집을 공짜로 준다는데 망설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유명한 대저택을 직접 구경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비버리 힐스 언덕 위에 자리한 그 집은 정말 궁전 같았어요. 대리석으로 만든 현관, 수영장이 내려다 보이는 거실, 개인 영화관, 피트니스 센터, 심지어 헬리패드까지 있었습니다. 구단 관계자들은 이런 집에서 살면 진짜 슈퍼스타가 된 기분일 것이라며 들뜬 표정이었어요. 지하에는 개인 피트니스 센터와 사우나, 와인 저장고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이시는 헬리패드로는 시내 어디든 10분 내에 갈 수 있어요. 부동산 에이전트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죠. 손흥민 선수는 집안을 둘러보며 곳곳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감탄사를 연발할 법한데 오히려 점점 조용해지더라고요. 마치 뭔가 불편한 것처럼 말이죠. 여기가 제 침실이 될 곳인가요? 그가 2층 마스터룸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침실은 웬만한 아파트만 했고 바닥부터 천장까지 통유리창으로 되어 있어서 LA 전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일 아침 이 전망을 보며 일어나시는 거예요. 세상 부러울 게 없을 겁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자랑스럽게 말했죠. 하지만 그 순간 손흥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한 그의 표정이 순간 진지해졌어요. 아버지라는 글자가 화면에 떠 있었거든요.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 그는 테라스로 나가서 전화를 받았어요. 저는 멀리서 지켜봤는데 그의 목소리 톤이 점점 작아지더니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는 생각보다 길었어요.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통화를 마치고 돌아온 손흥민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까지의 미소는 사라지고 뭔가 깊이 고민하는 표정이었어요. 구단 관계자들이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나요? 라고 물었지만 그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대답에 모든 사람이 당황했어요. 300억짜리 집을 공짜로 주겠다는데 더 생각할 게 뭐가 있다는 건지 미국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전화 통화가 모든 것을 바꿔놓은 거예요.
아버지 손흥정 감독으로부터 온 그 한 통의 전화가 말이죠. 그리고 다음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구단 측의 강력한 요청으로 손흥민은 결국 그 대저택에서 첫 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레리 구단주가 적어도 하룻밤은 경험해보라며 간곡히 부탁했거든요. 한국적 예의상 거절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어요. 저는 그날 저녁 대저택 앞에서 후속 취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질 무렵 검은색 벤틀리 한 대가 긴 드라이브웨이를 따라 올라왔어요. 차에서 내린 손흥민의 모습은 어딘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간단한 운동 가방 하나와 작은 백팩만 들고 있었는데 300억 대저택에 들어가는 사람치고는 너무나 소박한 차림이었거든요. 자동으로 열리는 현관문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선 순간 그의 발걸음이 느려졌어요. 천장에서 쏟아지는 샹들리의 빛이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어 마치 궁전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지만 그에게는 오히려 압도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센서로 켜지는 조명들과 그의 이름을 부르며 인사하는 AI. 음성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화려했지만 동시에 낯설었어요. 거실에 하얀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에 앉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의 운동복이 혹시 소파에 얼룩을 남길까 걱정하는 듯 소파 끝에만 살며시 앉더라고요. 이런 고급 가구들 사이에서 그는 마치 박물관에 들어온 관람객처럼 행동했어요. 첫 번째 시련은 저녁 식사였습니다. 구단에서 고용한 전담 셰프가 준비한 코스 요리가 식탁에 차려졌어요. 트러플 파스타, 와규 스테이크, 랍스터. 한 끼 식사비가 일반인 월급보다 많을 것 같은 음식들이었죠. 하지만 손흥민은 젓가락을 찾고 있었어요. 셰프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고급 요리를 젓가락으로 먹겠다는 요청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결국 급하게 일회용 젓가락을 구해왔지만 트러플 파스타를 젓가락으로 먹는 모습은 어딘가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는 몇 입 먹다가 포크를 들었지만 내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2층 마스터룸으로 올라간 그의 모습을 저는 창문 너머로 지켜볼 수 있었어요. 킹사이즈 침대의 2배는 되어 보이는 거대한 침대 앞에서 그는 한동안 서 있기만 했습니다. 이집트산 면으로 만든 최고급 침구 개인 발코니에서 내려다 보이는 LA 시내의 야경.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그에게는 부담으로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평소 입던 간단한 운동복으로 갈아입은 후에도 그는 침대 한쪽 끝에만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듯이 말이에요. 창가에 서서 밤 풍경을 바라보는 그의 뒷모습에서는 깊은 고민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다시 휴대폰이 울렸어요. 이번에도 아버지 손흥정 감독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뉴스에서 본 그 300억짜리 집에 대한 이야기였겠죠. 통화는 15분 정도 이어졌는데 대부분 그가 듣기만 하는 시간이었어요. 전화를 끊은 후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에는 수정으로 만든 작은 조명들이 별처럼 박혀 있었는데 마치 인공적인 별빛 같았어요. 고향 춘천에서 보던 진짜 별들과는 너무나 달랐죠. 새벽 3시쯤 잠들지 못한 그는 거실로 내려왔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평소 호텔에서는 복도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소음이라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정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고요함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마시려 했지만 냉장고조차 복잡했어요. 터치스크린으로 작동하는 최첨단 냉장고였거든요. 겨우 물을 찾아 마시고 거실 소파에 앉은 그는 한쪽 벽면에 걸린 거대한 TV를 바라봤습니다. 80인치가 넘어 보이는 화면에는 월드컵 하이라이트 영상이 무음으로 반복 재생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다른 장면이 떠올랐을 거예요. 어린 시절 작은 방에서 아버지와 함께 축구 경기를 보던 기억들 말이에요. 낡은 14인치 TV 앞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축구 이야기를 나누던 그 소박하지만 따뜻했던 시간들이요. 다음 날 아침 전담 셰프가 준비한 조찬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갓 구운 크루아상, 신선한 과일들, 갓 짜낸 오렌지 주스.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그는 입맛이 없어 보였어요. 한국 음식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준비된 것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을 뿐이었죠. 식사 후 개인 피트니스 룸에서 운동을 했어요.
최첨단 장비들이 즐비한 그곳에서 혼자 묵묵히 러닝머신을 뛰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오래, 더 열심히 뛰었어요. 마치 이 복잡한 감정들을 땀으로 흘려보내려는 것처럼 말이에요. 러닝머신 앞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는 깨달았을 거예요. 이 모든 화려함이 자신을 더 나은 선수로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는 것을요. 오히려 본질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 말이에요. 대리석 욕조와 금도금 수전이 있는 욕실에서도 그는 간단히 샤워만 했습니다. 이런 호화로움이 어색하고 부담스러웠거든요. 스팀 사우나까지 있었지만 들어가 보지도 않았어요. 오후가 되자 구단 관계자들이 찾아왔습니다. 하룻밤 지낸 소감을 묻는 그들에게 그는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정말 좋은 집이지만 자신에게는 조금 과한 것 같다고 말이에요. 구단 관계자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이 정도는 그 같은 슈퍼스타에게 당연한 대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손흥민에게는 이것이 단순히 집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와 가치관의 차이였어요. 미국에서는 성공한 사람이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낯설고 부담스러웠던 거죠. 그날 밤 두 번째 통화에서 아버지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했습니다. 물질보다 무서운 것에 대한 이야기, 화려함에 취하면 자신을 잃게 된다는 경고. 통화를 마친 후 그의 표정에서는 깊은 고민이 읽혔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예상치 못한 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아버지 손흥정. 그리고 통화가 끝났을 때 그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LA 국제공항에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우연히 공항에서 다른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국제선 출구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어요. 손흥정 감독이었습니다. 사전 예고도 없는 갑작스러운 방문이었죠. 그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어요. 언론에서 보던 온화한 미소는 찾아볼 수 없었고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간단한 캐리어 하나만 끌고 나온 그는 마치 급한 일이라도 생긴 듯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어요. 공항에서 택시를 잡는 그의 뒷모습에서는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1시간 후 손 감독의 택시가 비버리 힐스 대저택 앞에 도착했어요. 저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봤는데 택시에서 내린 그의 첫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300억 상당의 웅장한 저택을 올려다보는 그의 표정에는 감탄이 아닌 당황스러움이 담겨 있었어요. 긴 드라이브웨이를 걸어 올라가는 동안 그는 여러 번 멈춰 섰습니다. 야자나무가 늘어선 정원, 대리석 분수대, 그리고 궁전을 연상시키는 저택의 외관. 모든 것이 그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이것이 자신의 아들이 머물고 있는 곳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그는 잠시 망설였어요. 자동으로 열리는 문 앞에서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 몰라 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결국 인터폰을 누르자 AI 음성이 응답했고 곧바로 문이 열렸죠. 하지만 그 첨단 시스템조차 그에게는 낯설기만 했어요. 거대한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선 순간 손 감독의 발걸음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천장 높이 5m의 웅장한 공간, 수정으로 만든 샹들리에,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 그는 잠시 천장을 올려다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한숨에는 실망과 우려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2층에서 내려와 아버지를 맞았을 때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반갑게 맞기보다는 주변을 둘러보며 무거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가장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을 확인한 사람처럼 말이에요. 거실 소파에 앉은 후에도 손 감독은 편안해 보이지 않았어요. 너무 푹신한 가죽 소파가 오히려 불편한 듯 등을 곧게 세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집 안 곳곳을 훑었어요. 벽에 걸린 비싼 그림들, 금으로 장식된 테이블, 크리스털로 만든 장식품들. 하나하나가 그에게는 경고 신호였을 거예요. 아들이 준비한 차를 마시며 손 감독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운동선수의 발은 땅에 붙어 있어야 한다고, 이런 데서 자면 축구는 끝난다고 말이에요. 그 말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깊은 우려에서 나온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구단 관계자들이 찾아왔어요. 손흥민의 아버지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인사차 온 것이었죠.
그들은 이 화려한 저택을 자랑스럽게 소개하며 손흥민이 얼마나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손 감독은 정중하게 듣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어요. 구단 관계자들이 말하는 최고의 예우, 슈퍼스타 대우, 왕 같은 생활이라는 표현들이 그에게는 오히려 도구로 들렸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과연 자신의 아들에게 도움이 될지 의문이 들었겠죠. 구단 관계자들이 떠난 후 아버지와 아들은 대저택의 정원을 함께 걸었어요.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는데 두 사람의 대화는 진지해 보였습니다. 손 감독은 가끔 멈춰서서 저택을 올려다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정원 한쪽에 있는 인피니티 풀 앞에서 그들은 오래 서 있었습니다. 수영장에서 바라보는 LA 시내 전망은 정말 장관이었지만 손 감독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을 거예요. 이런 화려함이 아들을 본래의 모습에서 멀어지게 만들 위험성 말이에요. 저녁 시간 전담 셰프가 준비한 만찬이 차려졌어요. 트러플, 캐비어, 와규. 한 끼 식사비만 수백만 원은 좋게 될 것 같은 음식들이었죠. 하지만 손 감독은 거의 손을 대지 않았어요. 대신 물만 조금씩 마시며 아들을 지켜봤습니다. 식사 중에도 그는 계속해서 주변을 관찰했어요. 자동으로 작동하는 조명들, 터치스크린으로 제어되는 음향 시스템, 심지어 식탁 위에 놓인 수정 잔들까지. 모든 것이 그에게는 과도해 보였을 거예요. 손흥민이 이런 생활에 익숙해져가는 모습을 보며 손 감독의 우려는 더욱 깊어졌어요. 아들이 젓가락 대신 포크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모습, 비싼 와인을 거부감 없이 마시는 모습. 작은 변화들이 그에게는 큰 경고로 다가왔을 거예요. 밤이 깊어가며 손 감독은 혼자 거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거대한 창문 너머로 보이는 LA의 야경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환경이 과연 아들에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새벽이 되어서야 그는 결심을 굳혔어요. 이 모든 화려함이 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거칠애에 불과한 것인지 분명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물질보다 무서운 것이 교만이라는 것을 성공한 선수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아들에게 가르쳐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다음 날 아침 손 감독의 표정은 한층 더 단호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 대저택과 관련된 모든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결심했어요. 아들의 미래가 이런 화려함 때문에 위험해질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가 본 장면 하나가 모든 생각을 뒤흔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단호함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는 아무도 알지 못했죠. 아침 식사 자리에서 손흥정 감독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만큼은 확고했어요. 대저택 지원을 전면 거절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손 감독의 시선은 식탁 위에 놓인 수정 잔들과 금으로 장식된 식기들을 훑었어요. 갓 구운 크루아상과 신선한 과일들로 차려진 조찬상이 아무리 완벽해도 그에게는 위험 신호로만 보였습니다. 이런 호화로운 생활이 아들을 망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손흥민이 왕처럼 살라고 미국에 온 것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보여주는 관심과 배려가 진짜 관심이 아니라 교만을 시험하는 유혹일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며 손흥민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동시에 구단과의 관계도 생각해야 했거든요. 구단에서 준비한 미국인 스태프들은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최고의 선수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것이 당연한 예의였는데 그것을 거절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문화적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손 감독은 아들에게 자신의 철학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축구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함이라고, 화려함에 취하면 발이 땅에서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선수를 키워온 경험에서 나온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손흥민에게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이 옳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구단과의 관계, 팬들의 기대, 그리고 미국 사회에서의 적응 문제도 고려해야 했거든요. 이런 고급 대우를 거절하면 혹시 오해를 받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구단 관계자들이 다시 찾아와서 손 감독을 직접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 갑작스러운 거절 의사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들로서는 최선의 배려라고 생각했던 것이 거절당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거실에서 마주 앉은 구단 관계자들과 손 감독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통역을 통해 진행된 대화에서 구단 측은 이런 대우가 손흥민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손 감독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는 정중하지만 확고한 어조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어요.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선수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진짜 실력은 화려한 환경이 아니라 성실함과 겸손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구단 관계자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그의 진정성만큼은 느낄 수 있었어요.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손흥민은 점점 더 복잡한 심정이 되었어요.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철학에 공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좋은 의도로 준비된 것들을 거절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습니다. 구단 사람들의 실망한 표정을 보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저녁 시간 구단 관계자들이 떠난 후 아버지와 아들은 정원에서 긴 산책을 했어요. 석양이 지는 LA의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놨어요. 구단의 배려를 거절하는 것이 혹시 무례한 일은 아닌지, 미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방해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라고 말이에요. 손 감독은 아들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어요. 진짜 존경은 물질로 얻는 것이 아니라 실력과 인품으로 얻는 것이라고, 지금 당장은 어려워 보여도 결국은 옳은 길이 될 거라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확신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런 결정이 과연 아들에게 도움이 될지에 대한 고민도 있었거든요. 밤이 깊어갈수록 손흥민의 후회는 더욱 커졌어요. 구단 사람들의 실망한 표정이 계속 떠올랐고, 이런 결정으로 인해 팀 내에서 관계가 어색해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화려한 대우를 거절한다고 해서 정말 더 나은 선수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생겼어요. 한편 손 감독도 혼자만의 시간에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아들을 위한다고 한 결정이지만 혹시 너무 엄격한 것은 아닌지, 미국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 자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려함에 현혹되어 본질을 잃는 것에 대한 우려는 여전했어요. 다음 날 아침 손흥민은 훈련장으로 향했어요. 팀 동료들과 코치진의 시선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대저택 거절 소식이 이미 팀 내부에 알려진 것 같았어요. 어떤 이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어떤 이들은 존경스럽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훈련 중에도 손흥민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볼 터치 하나하나에 평소보다 더 신경을 쓰게 되었고,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도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과연 이런 결정이 옳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훈련 후 몇몇 베테랑 선수들이 손흥민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진짜 관심과 존경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또 다른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이 방문이 모든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첫 번째 반전의 조짐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절약을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대저택에 나타났습니다. 레리 버그 LAFC 구단주가 직접 찾아온 것이었어요. 평소라면 사람들이 그를 찾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번에는 그가 직접 손흥정 감독을 만나겠다며 찾아왔습니다. 이례적인 일이었죠. 저는 그날도 대저택 근처에서 후속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레리 버그의 롤스로이스가 드라이브웨이에 들어서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개인 비서와 통역사 그리고 구단의 고위 임원 2명을 대동하고 있었어요. 이 정도 규모의 방문이라면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레리 버그는 미국 스포츠계에서도 손꼽히는 거물이었어요. 자산 규모만 해도 수조 원을 넘나드는 억만장자였고 LAFC 외에도 여러 스포츠 프랜차이즈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어 손 감독을 만나러 온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현관에서 그들을 맞이한 손 감독의 모습은 차분했습니다. 상대가 아무리 큰 인물이어도 위축되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오히려 정중하면서도 당당한 자세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모습 자체가 레리 버그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을 거예요. 거실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렸어요. 한쪽은 미국 최고의 부호 중 한 명이고 다른 한쪽은 한국의 축구인 아버지였죠.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으로 보면 비교할 수 없는 차이였지만 그 자리에서만큼은 대등한 두 아버지의 만남처럼 보였습니다. 레리 버그는 처음에는 사업가다운 직설적인 어조로 말을 시작했어요. 통역을 통해 전달된 그의 말은 명확했습니다. 이런 대우는 선수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라는 것, 손흥민 같은 슈퍼스타에게는 당연한 예우라는 것이었죠. 그는 왜 아들에게서 이런 기회를 빼앗으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짜 의문이 담겨 있었어요. 자신이 살면서 만난 모든 선수들과 그 가족들은 이런 대우를 받으면 감격해했는데 손 감독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처음에는 동양 문화의 겸손함 정도로 이해하려 했지만 점점 그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분위기는 한때 냉랭해졌습니다. 레리 버그는 자신의 선의가 거절당한 것에 대해 다소 언짢아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그에게는 이런 경험이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손 감독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손 감독은 레리 버그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기회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가는 길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진정한 성공은 화려함이 아니라 내면의 단단함에서 나온다고 설명했어요. 그의 말에는 수십 년간 선수를 키워온 경험에서 우러나온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레리 버그의 표정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점점 호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손 감독이 말하는 교육 철학과 인생관이 자신이 알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는 평생 물질적 성공이 최고의 가치라고 믿어왔는데 그것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사람을 처음 만난 거예요. 대화가 진행되면서 레리 버그는 점점 더 많은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손 감독의 교육 방식, 손흥민이 어떻게 자랐는지, 한국의 문화와 가치관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는 단순히 호기심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손 감독은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진정한 실력은 편안함 속에서가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겸손함 속에서 나온다는 것, 물질적 풍요로움이 때로는 정신적 나태함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의 말 하나하나에는 깊은 경험과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레리 버그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창밖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표정에는 뭔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를 떠올린 것처럼 말이에요. 잠시 후 레리 버그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자신도 어린 시절에는 가난했다고, 성공한 후에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했지만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 때가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손 감독의 말을 들으니 그런 생각이 더욱 선명해진다고 했어요. 이 고백은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평소 강인하고 확신에 찬 모습만 보여주던 레리 버그가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을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손 감독의 진정성이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았어요.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레리 버그는 자신의 자녀들이 모든 것을 쉽게 얻을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것이 과연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했어요. 오히려 어려움을 통해 성장할 기회를 빼앗아버린 것은 아닌지 후회할 때가 있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손 감독은 그의 고백에 깊이 공감하며 말했어요. 부모의 사랑이란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단단한 가르침이 진짜 사랑의 표현일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레리 버그는 점점 더 손 감독의 철학에 빠져들었어요. 그는 평생 물질적 성공만 추구해왔는데 손 감독이 말하는 정신적 가치와 내면의 단단함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진정한 존경은 소유가 아니라 인품에서 나온다는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2시간 넘게 이어진 대화 끝에 레리 버그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 왔을 때의 비즈니스맨다운 차가운 모습은 사라지고 마치 인생의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손 감독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대화를 마치며 레리 버그는 의외의 제안을 했습니다. 손흥민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대신 다른 방식으로 그를 지원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물질적 대우가 아닌 진정한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어요. 이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미국 최고의 부호 중 한 명이 한국의 축구인 아버지로부터 인생의 교훈을 얻게 된 것이었거든요. 손 감독의 진정성과 철학이 그를 완전히 변화시킨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본 장면 하나가 모든 생각을 뒤흔들게 됩니다. 두 번째 더 큰 에피소드가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레리는 약속대로 다시 대저택을 찾았습니다. 어제의 대화가 그에게 얼마나 깊은 인상을 남겼는지 그의 표정에서도 확연히 알 수 있었어요. 평소의 비즈니스맨다운 차가운 모습 대신 마치 뭔가 중요한 것을 배우러 온 학생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일찍부터 대저택 근처에서 취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손흥정 감독이 대저택 현관 앞 계단에 혼자 앉아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거든요. 가까이 가서 보니 그는 손흥민의 축구화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300억짜리 대저택의 화려한 현관 앞에서 소박한 옷차림의 아버지가 아들의 낡은 훈련화를 정성스럽게 닦고 있는 장면이었거든요. 그 대비가 주는 의미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손 감독의 손길은 정말 경건했어요. 마치 신성한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축구화의 구석구석을 꼼꼼히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축구화는 최신 모델도 아니고 특별히 비싼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여러 번 착용해서 낡아 보이는 평범한 훈련화였죠. 하지만 그의 손에서는 어떤 보석보다도 소중하게 다뤄지고 있었어요. 레리 버그가 도착했을 때 그는 이 장면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자신이 평생 봐왔던 그 어떤 광경보다도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수십억 달러의 자산을 가진 그도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직접 아들의 신발을 닦아주는 장면 말이에요. 손 감독은 레리 버그의 시선을 느꼈지만 하던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정성스럽게 축구화를 닦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아들에게 진짜 필요한 집이라고, 이 신발이 달아있다는 것은 아직 배울 게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어요. 그 말의 깊이를 이해한 레리 버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 감독 옆에 앉았어요.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죠. 억만장자가 대저택 현관 계단에 앉아서 한 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보는 장면은 정말 상징적이었어요. 손 감독은 축구화 한 켤레를 다 닦고 나서야 레리 버그를 제대로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잠시 침묵한 후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아침 축구화를 닦아주는 것이 자신의 일상이었다고 말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신발 관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꿈을 지켜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축구화가 깨끗해야 아들이 필드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작은 정성이 모여서 큰 성과를 만들어낸다고 믿었거든요. 레리 버그는 손 감독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자신은 평생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 아버지는 직접 손으로 정성을 다하고 있었거든요. 그 차이가 그에게는 커다란 깨달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손 감독은 두 번째 축구화를 닦으며 계속해서 말했어요. 진정한 사랑은 아들에게 좋은 것을 사주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힘든 길을 가더라도 그 길이 결국 아들을 더 강하게 만들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어요. 레리 버그는 그 순간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가난했지만 어머니가 자신의 낡은 신발을 정성스럽게 닦아주시던 기억이 갑자기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성공한 후에는 그런 기억들을 잊고 살았는데 손 감독의 모습에서 그 소중함을 다시 느끼게 된 거예요.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자신도 아들의 신발을 닦아본 적이 있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대답은 뻔했습니다. 그는 평생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누군가에게 시켜서 해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손 감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라고 했습니다. 물질적인 것들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지만 정성스런 마음은 영원히 남는다고 설명했어요. 두 번째 축구화도 깨끗하게 닦인 후 손 감독은 양말까지 꺼내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구멍이 뚫어진 부분은 없는지, 쿠션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까지 세심하게 확인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레리 버그에게는 새로운 세계였어요. 레리 버그는 손 감독에게 부탁했어요. 자신도 한번 해볼 수 있겠느냐고 말이에요. 손 감독은 놀랐지만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신발 닦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레리 버그는 정말 진지하게 따라했어요. 손에 물집이 생기는 것도 개의치 않고 열심히 닦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손 감독은 이 사람의 진정성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신발을 닦으며 레리 버그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추구해온 것들이 과연 진짜 가치 있는 것인지,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작업을 마친 후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레리 버그에게는 이런 경험이 처음이었어요. 돈이나 권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순수한 인간적 교감을 느낀 것이 말이에요. 그때 손흥민이 훈련에서 돌아왔어요. 아버지와 구단주가 함께 앉아서 자신의 축구화를 닦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광경은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레리 버그는 일어서서 손흥민에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오늘에야 제대로 알게 되었다고, 앞으로는 다른 방식으로 그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대저택 대신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겠다고, 손흥민의 성장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순간 모든 사람의 마음에 희망이 생겨났어요. 물질이 아닌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날 오후 손흥민이 팀 미팅에 참석하러 나간 후 레리 버그는 혼자 손 감독과 대화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저택의 넓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앉아있는 두 사람 사이에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흘렸어요. 서로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존중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레리 버그는 여전히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손 감독이 왜 그토록 물질적 풍요로움을 경계하는지, 그 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거든요. 단순히 겸손함이나 문화적 차이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손 감독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조용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마음속 깊이 묻어둔 이야기를 꺼내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시작했어요. 정말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던 시절의 기억들을 차근차근 털어놨습니다. 하루 세 끼를 제대로 먹지 못했던 날들, 겨울에도 제대로 된 외투 하나 없어서 추위에 떨었던 기억들. 그런 어려운 시절을 견뎌온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손 감독은 더욱 깊은 고백을 시작했어요. 자신이 처음 축구계에서 성공하기 시작했을 때의 이야기, 그리고 그때 겪었던 내면의 변화에 대해서 말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처음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 자신도 변했다고, 가난했던 시절을 잊고 싶어 했고,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에 살고 사람들 앞에서 대접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어요. 레리 버그는 그 고백에 놀랐어요. 지금의 손 감독 모습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였거든요.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짜 반전이었습니다. 현재의 철학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깊은 경험과 깨달음을 통해 얻은 것이었다는 점 말이에요. 손 감독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자신이 교만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고, 진정한 것들을 잃어가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성공이 주는 달콤함에 취해서 본질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 깨달음의 계기는 의외로 단순했어요. 어느 날 어린 손흥민이 아버지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왜 요즘 아빠는 예전처럼 축구 이야기를 재미있게 해주지 않느냐고, 왜 항상 바쁘고 피곤해 보이냐고 말이에요.
그 순간 손 감독은 자신이 무엇을 잃어가고 있는지 깨달았던 것이죠. 레리 버그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손 감독의 이야기는 자신의 삶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성공 후에 변해버린 모습, 가족과의 관계에서 소홀해진 점들, 물질적 풍요로움 속에서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 모든 것이 자신의 이야기 같았어요. 손 감독은 그때부터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꿨다고 말했어요. 다시 소박한 생활로 돌아갔고 돈보다는 가족과의 시간을 우선했으며 아들에게는 성공의 달콤함보다는 노력의 소중함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는 더욱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사실 자신도 손흥민에게 좋은 것들을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고, 특히 어려웠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아들만큼은 풍족하게 키우고 싶다는 욕망이 있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진정한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당장의 편안함보다는 장기적인 성장을, 물질적 만족보다는 정신적 단단함을 선택하는 것이 아들을 위한 길이라고 확신했거든요. 레리 버그는 그 고백에 깊은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손 감독을 단순히 엄격한 아버지 정도로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자신과 같은 고민과 유혹을 겪으면서도 그것을 이겨낸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손 감독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이 깨달은 것은 부보다 무서운 것이 교만이라는 사실이었다고. 물질적 풍요로움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지만 교만은 한번 뿌리 내리면 사람의 본성까지 바꿔버린다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아들만큼은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레리 버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어요. 성공 후에 자신이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는지,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인간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특히 자신의 자녀들과의 관계를 떠올려 봤어요. 그들에게 모든 물질적 풍요로움을 제공해줬지만 정작 인생의 중요한 가르침은 주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쉽게 얻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그들의 성장 기회를 빼앗아버린 것은 아닌지 후회하게 되었어요. 레리 버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손 감독의 고백을 들으니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깨닫게 되었다고,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모두 놓쳤다고 고백했습니다. 손 감독은 그런 레리 버그를 위로하며 말했어요.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고 격려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나이나 시기에 상관없이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두 사람은 그날 오후 내내 대화를 나눴어요. 인생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자녀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성공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과정에서 레리 버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어요. 해가 질 무렵 레리 버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손 감독과 손흥민은 불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했다고, 그들의 철학이야말로 진정한 불이라고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미국 전역을 움직이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미국 사회의 변화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날 저녁 훈련에서 돌아온 손흥민은 집안의 변화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아버지와 레리 버그 구단주가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은 좋은 일이었지만 정작 당사자인 자신은 여전히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합의에 도달했다고 해서 자신의 고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날 밤 대저택 주변에서 마지막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창문 너머로 보이는 손흥민의 모습이 무척 무거워 보였어요. 그는 2층 침실에서 혼자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구단주의 화해는 분명 좋은 일이었지만 그에게는 오히려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사실 손흥민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또 다른 고민이 있었습니다. 팀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미묘한 변화 말이에요. 대저택 거절 소식이 팀 내부에 알려진 후 동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졌거든요. 어떤 선수들은 존경의 눈빛을 보냈지만 다른 선수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특히 미국 출신 선수들은 그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공한 선수가 최고의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였거든요. 훈련 중에도 정말 300억짜리 집을 거절한 거야? 라는 질문을 수없이 받았고
그때마다 설명하기가 곤혹스러웠어요. 더 큰 문제는 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상반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그의 겸손함과 철학을 찬양했지만 다른 쪽에서는 팬들을 실망시키는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스타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댓글들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어요. 손흥민은 침대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며 고민했습니다. 한국 팬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지만 미국 팬들의 반응은 복잡했어요. 어떤 이들은 진짜 겸손한 스타라며 더욱 좋아했지만 어떤 이들은 미국을 무시하는 거냐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창밖 LA의 야경을 바라보며 자문했어요. 과연 자신의 선택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너무 고집스러운 것인지 말이에요. 화려함을 받아들이는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어 보였고 아버지의 철학을 따르는 것도 옳은 길처럼 보였거든요. 두 길 모두 장단점이 있었고 어느 쪽을 선택해도 누군가는 실망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훈련장에서의 분위기는 더욱 묘했습니다. 코치들은 그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지만 표정에서는 아쉬움이 읽혔어요. 특히 마케팅 담당자들은 이런 독특한 캐릭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훈련 후 라커룸에서 베테랑 선수 하나가 그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어요. 내 결정을 이해하지만 여기는 미국이야. 사람들의 기대가 다를 수 있어. 그 말은 충고인지 경고인지 애매했지만 손흥민에게는 깊은 고민거리가 되었어요. 미국과 한국 두 문화 사이에서 그는 점점 더 갈등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적 가치관으로는 아버지의 가르침이 절대적으로 옳았지만 미국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그들의 방식도 이해해야 했거든요. 이민자로서 적응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아버지와의 대화에서도 이런 고민이 드러났습니다. 손흥민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걱정을 털어놨어요. 미국에서 성공하려면 어느 정도는 그들의 방식에 맞춰야 하는 것 아니냐고, 너무 한국적인 방식만 고집하면 오히려 팀과의 화합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손 감독은 아들의 고민을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동시에 확고한 신념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어요. 하지만 그 조언마저도 손흥민에게는 부담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기대와 미국 사회의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했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언론에서는 손흥민의 선택을 두고 연일 기사를 쏟아냈고 각종 토크쇼에서는 전문가들이 그의 결정을 분석했어요. 어떤 이는 진정한 리더십의 표본이라고 찬양했지만 어떤 이는 미국 적응 실패의 신호라고 비판했습니다. 손흥민은 점점 더 압박감을 느꼈어요. 자신의 한 가지 선택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거든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문화적 상징이 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것은 팬들의 기대였어요. 한국 팬들은 그가 한국의 자긍심을 보여줬다며 열광했지만 미국 팬들 중 일부는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양쪽 모두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어요. 훈련에 집중하려고 해도 계속해서 이런 생각들이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경기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 걱정이 되었어요. 축구에만 집중하고 싶었는데 어느새 문화적 대표자가 되어버린 상황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 와중에 레리 버그 구단주가 새로운 제안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대저택 대신 다른 형태의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었는데 그마저도 손흥민에게는 또 다른 선택의 기로였습니다.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모든 특별 대우를 거절해야 할지 고민되었어요. 손흥민은 자신만의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조언도 구단의 배려도 팬들의 기대도 모두 소중했지만 결국은 자신이 결정해야 하는 문제였거든요. 그는 밤늦게까지 고민했어요. 과연 어떤 선택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그런 완벽한 선택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 말이에요. 그러나 그의 결정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일주일간의 깊은 고민 끝에 손흥민은 마침내 자신만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레리 버그 구단주 그리고 구단 관계자들을 모두 불러 모았어요. 중요한 발표가 있다며 대저택 거실에서 작은 회의를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대저택 앞에서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평소보다 많은 차량들이 드나드는 것을 봤어요.
구단 임원들과 마케팅 담당자들까지 모인 것으로 보아 상당히 중요한 결정이 발표될 것 같았습니다. 손흥민의 표정은 이전보다 훨씬 차분하고 확신에 차 보였어요. 거실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손흥민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모든 분들의 배려와 관심에 깊이 감사한다는 인사를 전했어요. 특히 레리 버그 구단주가 준비해준 최고의 대우에 대해서는 정말 감동받았다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정은 명확했어요. 대저택에서의 생활을 정중히 거절하고 대신 LA 시내의 평범한 아파트에서 머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구단 관계자들은 아쉬워했지만 이미 예상했던 결과였기에 크게 놀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모든 사람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손흥민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더욱 중요한 결정을 발표했어요. 대저택 제공을 위해 준비된 비용을 LA 축구 꿈나무 장학기금으로 전액 기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300억 원 상당의 금액을 자신이 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부하겠다는 결정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은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레리 버그 구단주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평생 수많은 비즈니스 딜을 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누군가가 자신의 호의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 큰 선의로 승화시키는 모습을 본 것이 말이에요. 손흥민은 자신의 결정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아버지로부터 배운 가치관도 중요하지만 미국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자신에게는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의 화려함보다는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진정한 스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특히 LA 지역의 어려운 환경에서 축구를 꿈꾸는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자신이 받은 사랑을 되돌려주는 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화려한 집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어요. 구단 관계자들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점점 감동받기 시작했어요. 마케팅 담당자는 이런 스토리야말로 돈으로도 만들 수 없는 최고의 브랜딩이라고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런 계산적인 접근을 원하지 않는다며 조용히 제지했어요. 레리 버그는 오랜 침묵 끝에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손흥민과 그의 아버지는 부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했다고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부자라고 고백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 감독은 아들의 결정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이 가르치고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깨달음을 아들이 스스로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아버지로서 이보다 더 뿌듯할 수는 없었어요. 구단 측에서는 즉시 장학기금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레리 버그는 개인적으로도 추가 기부를 하겠다고 나섰고 다른 임원들도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손흥민의 결정이 더 큰 선의의 물결을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장학기금의 구체적인 내용도 손흥민이 직접 제안했어요. LA 지역의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축구용품과 훈련비를 지원하고 유망한 선수들에게는 해외 연수 기회까지 제공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단순한 돈 지원이 아니라 진짜 꿈을 키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레리 버그는 손흥민에게 개인적인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자신이 평생 추구해온 성공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놓은 경험이었다고 앞으로는 사업도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게 될 것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날 밤 손흥민이 선택한 새로운 거주지는 LA 시내의 평범한 2베드룸 아파트였어요. 대저택과 비교하면 정말 소박했지만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한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이사를 도와준 구단 관계자들도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이런 소박함이 주는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화려함보다는 진정성이, 크기보다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체감하게 된 거죠. 다음 날 아침 손흥민은 새로운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간단한 아침 식사를 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LA 시내의 평범한 풍경이 오히려 더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궁전 같은 대저택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함이 있었어요. 손 감독은 아들에게 말했어요. 이제야 진짜 미국 생활이 시작되는 것 같다고, 이런 환경에서야 진정한 실력을 키울 수 있을 것 같다고 격려했습니다. 손흥민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화려함에 가려져 있던 본질을 다시 찾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오후부터 장학기금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구단 측에서는 전담팀을 구성했고 지역 언론들도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었어요. 일주일 후 첫 번째 장학생 선발이 시작되었어요. 손흥민은 직접 심사에 참여하며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순수한 열정과 꿈을 보며 자신의 결정이 얼마나 옳았는지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어요. 특히 한 아이가 낡은 축구화를 신고 와서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며 손흥민은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 모습에서 어린 시절의 자신을 봤거든요. 화려한 장비보다는 진정한 열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레리 버그도 장학생 선발 현장을 찾았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을 보며 그는 진정한 투자가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발견한 것이었어요. 이 결정은 예상보다 훨씬 큰 파급 효과를 만들어냈어요. LA 지역 언론들이 연일 보도했고 전국적인 관심도 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로 꿈을 키우는 아이들이 생겨났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 미국 사회의 변화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손흥민의 결정이 발표된 지 일주일 만에 이 이야기는 LA를 넘어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CNN을 비롯한 주요 언론들이 연일 보도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손흥민 챌린지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화제가 아니라 미국 사회의 깊은 성찰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놀라운 변화들을 목격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미국 부모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 감독의 교육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점점 그의 철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LA 지역 서점들에서는 한국의 교육 철학과 관련된 서적들이 품절 사태를 빚었습니다. 특히 한국식 인성 교육에 관한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손 감독의 인터뷰 내용을 담은 기사들이 수만 번 공유되었어요. 미국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교육 세미나의 인기였어요. 손흥정 교육 철학 배우기라는 제목의 세미나에 수백 명의 부모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평소라면 이런 동양 철학에 관심을 갖지 않았을 미국 부모들이 진지하게 메모하며 강의를 듣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 어머니는 세미나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손 감독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진정한 사랑은 아이들이 스스로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교육계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하버드 교육대학원에서는 동양적 교육 철학과 서양적 성공관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의가 열렸고 여러 대학에서 손 감독을 초청 강연자로 모시려는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학자들은 그의 교육 방식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스포츠계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다른 프로팀들이 선수 처우 방식을 재검토하기 시작한 거예요. 단순히 물질적 대우만이 최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죠. 일부 구단들은 선수들의 정신적 성장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새롭게 도입했어요. 손흥민 자신도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 상징이 되었어요. 경기장에서 그의 모든 플레이가 주목받았고 필드 밖에서의 행동 하나하나도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관심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책임감을 갖고 모범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훈련장에서의 그의 모습도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더 열심히, 더 겸손하게 훈련에 임했습니다. 동료들도 그의 변화를 느꼈고 자연스럽게 팀 전체의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화려한 개인기보다는 팀워크를 중시하는 그의 플레이 스타일이 다른 선수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레리 버그 구단주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어요. 그는 손 감독과의 만남 이후 자신의 비즈니스 철학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단순한 수익 추구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 창출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고 직원들과의 관계에서도 더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손 감독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성공이 돈과 권력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성공이에요. 장학기금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첫 달에만 200명 이상의 아이들이 지원을 받았고 지역사회의 다른 기부자들도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정말로 재능 있는 아이들이 발굴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장학생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우리 아이가 축구를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이 기회를 통해 다시 꿈을 키울 수 있게 되었어요. 손흥민 선수님과 구단의 배려에 평생 감사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야기의 진정한 의미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축구 선수의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 현대 사회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가치들을 되짚어보는 계기였어요.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경고이자 진정한 성공의 의미에 대한 성찰이었습니다. 손흥정 감독은 이제 미국 사회가 배워야 할 삶의 가르침을 남긴 인물로 평가받고 있었어요. 그의 교육 철학이 담긴 다큐멘터리 제작 제의도 여러 건 들어왔지만 그는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은 당연한 아버지의 도리였을 뿐이라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어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대저택 대신 소박함을, 부 대신 품격을 선택한 두 사람의 철학이 미국을 움직인 것이었어요. 화려함보다는 진정성이, 개인의 성공보다는 공동체의 발전이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었죠.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취재하며 마지막 인터뷰에서 손 감독에게 물었어요. 이번 일을 통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의 대답은 심플하면서도 깊이가 있었어요. 사람을 키우는 건 돈이 아니라 마음가짐입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참된 성공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이제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미국 사회의 작은 변화의 씨앗을 뿌린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떤 열매를 맺을지,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될지 기대됩니다. 요즘처럼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손흥정 감독님 같은 엄격한 가르침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동의한다면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이 시대 모든 부모님과 자녀들이 꼭 봐야 할 영상입니다. 주변 부모님들께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이야기를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까지 부탁드려요.